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전격 전압 7.2, 전격 차단 용량 100,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인가? 자, 기호를 써보면 전격 전압이니까 기호가 VN입니다.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용량 기호가 PS고요. 전격 차단 전류. 자, IS는 얼마?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공식. 자, 전격 차단 용량 공식 알아야 되겠죠? 자, PS는 루트 3 곱하기 VN 곱하기 IS입니다. 자, 이때 여기 VN 킬로볼트, IS 킬로암페어. 자, 그럼 킬로 나오니까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 MVA가 나옵니다. 자, 이때 지금 PS 줬고요. VN 준 다음에 IS 물어본 거니까 자, IS는 얘가 넘어가면 루트 3 곱하기 VN분의 PS입니다. 이렇게. 자, 얘를 MVA 단위로 줬기 때문에 킬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넣을게요. 자, 루트 3 곱하기 VN이 7.2kV니까 그냥 7.2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PS가 100이니까 100 MVA 그대로 넣습니다. 자, 요거 계량기 누르면 답 나오겠죠? 계량기 누르면 답은 8kA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22번.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은 주로 무엇의 변화에 기인하는가? 자, 우리 계통에서 주파수가 변동되거나 또는 전압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파수의 변동은 유효 전력의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의 변동은 무효 전력의 변화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에서 주파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Hz 쓰기 때문에 주파수가 60Hz보다 낮아진다 또는 뭐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유효 전력을 공급하고 빼고 해서 주파수를 일정하게 맞춰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압 변동의 경우에는 무효 전력 L과 C를 넣음으로써 좀 맞춰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해설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전압 제어는 무효 전력의 조정으로 가능하고 주파수 제어는 유효 전력의 조정으로 가능합니다. 두 개 세트니까 같이 암기할게요. 지금은 주파수 변동이니까 답은 유효 전력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3번. 선간거리가 D메타이고 전선의 반지름이 R메타인 선로의 인덕턴스 L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인덕턴스 L 값 물어보는 거 이거 꼭 가져가야 되겠죠. 자,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자, 1번에 나와 있네요. 얘가 답이 되겠고. 자, L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자, C도 같이 암기할게요. 경정량 C는 자, 로그 10의 R분의 D분의 0.02413 단위가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요것도 같이 가져가십니다. L과 C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답은 1번. 문제 24번.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자, 24번 문제는 자, 필기에서는 가끔 나오고요. 실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필기, 실기 같이 겨냥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설에 모선 보호 개전 방식의 종류 나와 있죠. 전류 차동 개전 방식, 전압 차동 개전 방식, 위상 비교 개전 방식, 방향 비교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아닌 거는 1번에 있네요. 선택 접지 개전 방식이에요. 얘는 자, 우리 다회선에서 우리 접지라는 건 지락 고장입니다. 자, 다회선에서 지락 고장이 난 회선만을 차단하기 위한 개전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회선이 있으면 그 회선에서 지락 싸움을 하면 다른 회선으로 지락 전류가 가죠. 그때 다른 회선이 동작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락난 회선만 차단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여기 설치되는 게 선택 접지 개전 방식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5번. 다음 중 선로 정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자,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선로 정수는 저항, 인덕턴스, 정전용량, 누설 컨덕턴스. 요거를 선로 정수라고 하죠. 자, 선로 정수는 전선의 종류나 굵기나 배치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저항 공식 써보면 저항 R은 로우의 S분의 L이죠. 자, 여기 로우가 고유장입니다. 우리 고유장, 연동선은 58분의 1, 경동선은 55분의 1. 그러니까 전선의 종류별로 고유장이 달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S가 굵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또 인덕턴스, 아까 썼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T. 이게 공식이에요. 여기서 이 T가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등가 선간거리는 전선의 배치에 따라 달라져. 이렇게. 그 다음에 C. 아까 써봤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C는 자 로그 10의 R분의 D분의 0.02413.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T가 등가 선간거리. 전선의 배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RLCG 이런 것들은 전선의 종류가 뭐고 굵기가 얼마큼이고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압이나 주파수, 전류, 역률 등에 관한 팩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전선의 배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압이나 뭐 전류나 역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26번 154kV, 60Hz, 길이 50km, 삼상 송전선로에서 CS는 0.004, CM은 0.0012일 때 한 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자, 기호 넣겠습니다. 154kV, 여기는 선간전압 V입니다. 그 다음에 60Hz가 주파수 F고요. 길이 얘는 L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 얘는 대지 정전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CM 얘가 상호 정전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충전 전류 IC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문제 풀기에서 우리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너무 중요해요. 전력공학에서 너무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자, 충전 전류 IC는 오메가 C2 암페어입니다. 공식 꼭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암기하고 혼자 암기하면 안 돼요. 하나만 암기하면 좀 그렇고 충전 용량까지 같이 갈게요. 자, 충전 용량이 기호가 QC입니다. 얘는 3 오메가 C2의 제곱. 요 두 가지 꼭 암기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여기 충전 전류니까 IC 한번 구하러 갈게요. 자, IC는 오메가 C2니까 자, 오메가 얘는 2파이 F입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F 주파수 60. 이렇게. 자, 지금 제가 하는 거 요게 오메가고요. 자, 그다음에 곱하기 C죠, C. 자, C는 얘가 작용 정전량인데 C는 공식이 요겁니다. CS 플러스 3CM. 요게 C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C는 가로 열고 CS가 0.004 플러스 3 곱하기 CM 0.0012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C 단위를 보니까 다 마이크로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고 자, C 보니까 per 킬로미터 1km마다 요거 합치잖아요. 근데 지금 길이가 50이니까 여기다 거리 50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쓴 거 요게 뭐예요? 요게 C입니다. 이제 마지막 2 넣어야 돼. 2. 자, 곱하기. 자, 우리 문제에서는 대전압 거의 안 줍니다. 다 무슨 전압을 줘요? 선간전압 주는 거예요. 선간전압. 그러면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돼. 그래서 자, 154 킬로볼트니까 곱하기 10의 3승. 요거를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요게 뭐예요? 요 값이 2라는 값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충전전류 IC는 오메가 C 2 요렇게만 넣으면 답이 나오죠.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복잡하니까.
자, 계산기. 자, 일단 2파이 F입니다. 2 쉬프트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60. 지금 제가 오메가 눌렀습니다. 자, 곱하기 가로 열고 이제 C 넣겠습니다. 0.004.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0.0012. 가로 닫고 곱하기 우리 마이크로니까 10에 승수 마이너스 6승. 방향키 한 칸만 앞으로 가서 곱하기 50km. 자, 지금 제가 누른 건 C 누른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마지막 전압 넣겠습니다. 자, 154kV니까 154 곱하기 10에 승수 3승 내려와서 루트 3 나눠주면 되죠? 자, 다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는 하면 돼. 그러면 12.73A 나오나요? 약 12.73, 4번에 있죠?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공식 1번, 2번 꼭 가져가시면 그렇게 많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충전율을 구하는 공식, 우리 저 필기에서 많이 나오고 실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가져가세요. 우리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27번. 저수지에서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자, 27번은 수력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자,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서 발전을 할 건데 물을 얻는 거, 그게 취수구예요. 물을 얻는 곳. 자, 그러면 취수구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물을 내리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을 내려서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저수지에는 뭐 이물질 같은 게 많아.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많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물질 쓰레기 같은 게 요 배관으로 들어오면 배관이 막히거나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전기를 얻고자 하는 요게 치수구인데요. 자, 여기에 설치되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재진 스크린입니다. 우리 해설 볼까요? 요거 첫 번째가 재진 스크린. 얘는 뭐냐면 여기에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스크린.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서 요런 뭐 쓰레기 같은 게 못 들어오도록 걸러내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진 스크린의 역할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설치하는 게 배사토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배사토 개념으로 보시면 돼. 자, 저수지에는 쓰레기 같은 것도 많지만 뭐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도 많죠. 그러면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게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 배관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자갈이나 모래는 좀 무거우니까 여기에 가라앉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순수 물만 가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그래서 배사토인데 그 배사토의 역할은 모래나 자갈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여기 세 번째가 제수문이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면 그냥 여기 있는 문을 다 열면 되겠죠. 근데 물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문을 닫거나 좀 중간에 열거나 완전 열거나 이렇게. 자, 요거를 제수문이라고 하는데 결국 제수문은 유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진 스크린 이물질 제거, 배사토 모래나 자갈 제거, 제수문은 유량 조절입니다. 그러면 제수문 물어봤으니까 유량을 조절한다. 답 4번 고르시면 되나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28번.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선로에서 고압측 중성선 겸 보도체와 저압측 중성선 및 보도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은? 자, 우리 일반적으로 2차 측 접지하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저압측 중성선을 접지합니다. 그러니까 접지를 하는 거예요. 보도체로 접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접지하는 목적이 뭐냐? 고압과 저압측이 혼촉되었을 때 저압측의 전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침입하는, 즉 저압측이죠. 상승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2차 측 접지하고 1차 측의 보호 접지나 중성선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28번, 4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9번. 경감 80m인 지지물에 하중 0.37인 전선을 2도 0.8m로 하여 가설하면 전선의 수평 장력은 몇 kg인가?
자, 기호를 써보면 경간이 기호가 S입니다. 자, 0.37이라는 거 하중이죠. 얘는 W입니다. 그 다음에 2도가 기호가 D죠. 그 다음에 수평장력 T입니다. T 얼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도를 줬으니까 2도 공식 이용할게요. 자, 2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선 지지물이 있으면 자, 지지물을 이용해서 전선이 이렇게 부설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전선을 이렇게 팽팽하게 하면 전선이 절단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팽팽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선이 얼만큼 처져 있느냐? 요게 2도 D입니다. 그러면 2도 공식 D는 8T분의 WS의 제곱. 이게 2도 공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도를 준 상태에서 뭘 물어봤냐면 수평장력 T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수평장력 T는 T가 올라가고 D가 내려오면 되니까 서로 자리를 바꾸면 8D분의 WS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8 곱하기 2도가 0.8이네요. 그다음에 하중이 0.37 곱하기 경간이 80이니까 80의 제곱. 요거 계산 누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장력은 370kg이 나오네요.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삼상 삼선식 선로에서 수전단 전압이 6600, 역률 80%, 전격전류 50, 삼상 평형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선로 임피던스 R은 3, X는 4인 이때의 송전단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기호를 써보면 수전단 전압이니까 V가 되겠고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얘가 0.8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니까 자, IN 또는 그냥 I라고 쓸게요. 자, 선로 임피던스입니다. R3, X4. 이때의 송전단 전압 VS는 얼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공식 알죠? 자, 송전단 전압 VS는 수전단 전압 VR에다가 더하기 전압 강화만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수전단 전압은 지금 줬잖아요. 6600. 그럼 얘는 여기다가 6600만 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전압 강화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전압 강화 구할 수 있느냐? 요게 그냥 포인트예요. 그러면 전압 강화 공식. 전압 강화는 삼선식의 경우입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전압 강화 공식은 요거죠. 이는 KW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이게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요 KW가 전기 방식 개수예요. 전기 방식이 만약에 단상 2선식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넣고 삼상 3선식이다 그러면 KW는 루트 3을 넣으면 돼. 이렇게. 그럼 지금은 삼상 3선식이니까 KW 여기다가 루트 3 곱하기 전류 I가 50이네요. 곱하기 R3 곱하기 코사인 스타 0.8입니다. 플러스 X가 4. 코사인 0.8이면 사인은 0.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압 강화 이렇게만 누르면 되나요? 계산 눌러보겠습니다. 자, 루트 3 한 칸 가서 곱하기 50. 자, 곱하기 자, 가로 열고 3 곱하기 0.8 플러스 4 곱하기 0.6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는 하니까 415.69 나오죠. 요게 뭐라고요? 전압 강화잖아요. 그러면 전압 강화에다가 여기 VR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전압은 6600 더하기 415가 되겠네요. 여기다 플러스 6600 그 다음에 는 해볼게요. 그러면 7015 나오나요? 약 7015니까 7016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 요 전압 강화 공식 중요합니다. 우리 필기, 실기 다 써먹을 거니까 요 공식 꼭 암기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설 참고하시고 답은 3번 맞네요. 3번입니다. 문제 31번. 설비 A가 150, 수용률 0.5, 설비 B가 250, 수용률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이 235kW이면 부등률은 약 얼마인가? 자, 부등률 구하는 문제인데 부등률 한번 우리 해설에 나와 있지만 한번 써보자고요. 자, 부등률은 공식이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그 다음에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100이 있어요, 없어요? 곱하기 100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최대 수용 전력을 저는 썼는데 그냥 최대 전력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래서 이 공식에 넣어보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235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35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수용 전력의 합이니까 A, B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넣으면 됩니다. 자, A는 150kW고요. 거기다가 수용률 0.5 곱하면 A의 최대 수용 전력입니다. 자, 더하기 B는 250인가요? 곱하기 수용률 0.8.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면 답은 나오겠습니다. 이건 비교적 쉬운 거니까 계산기 안 누르겠습니다. 답을 보면 답은 1.17 나오네요. 그럼 몇 번? 3번인가요?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문제 32번.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안정도라는 건 큰 전력을 고장 없이 계속해서 보내는 게 안정도가 좋은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정도 나오면 공식, 우리 송전전력 공식 P는 X분의 VS, VR, 사인, 델타, 단위가 메가와트입니다. 이 공식 떠올리시면 돼. 결국 얘가 송전 전력이자 송전 용량이자 이렇게 뭐 송전 효율식도 되는 거고 어쨌건 안정도식도 됩니다. 자, 이게 높은 전력을 계속해서 보내면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아닌 거. 자, 1번을 보니까 직렬 리액턴스를 증가시킨다. 자, 요 직렬 리액턴스라는 게 X잖아, X. 그래서 이 X 값을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1번에서는. 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면 우리 송전 전력이 적어져. 그러니까 송전 전력이 감소한다는 건 안정도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답은 틀린 겁니다. 자, 2번 참고해볼게요. 2번. 전압 변동을 적게 한다. 전압 변동이란 건 뭐예요? 송전단 전압은 정해져 있습니다. 송전단 전압은 보내는 전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V면 1000V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받는 쪽이 문제죠. 우리 수전단은 우리 전압 강화가 생기면 조금밖에 못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내는 쪽에서 1000V를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는 뭐 900V를 받거나 800V를 받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 수전단 전압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얘가 적어지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을 작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중간 조상 방식. 자, 전압 변동 같은 게 왜 생긴다고요? 우리 무효전력 때문에 생기잖아요. 우리 앞에서 해봤죠? 우리 전압이 변동되는 건 무효전력 때문에 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로에 L이 많다. 그러면 중간 조상 방식에서 C를 공급해서 어떻게 해요? L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정도를 좋게 하는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한다. 우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 얘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고장을 줄여야 되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신속히 차단하고 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안정도를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고르기 쉽죠? 리액턴스는 우리 이렇게 줄여야지 늘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골라가겠습니다. 문제 33번. 선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니클로저와 같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는? 자, 33번 문제 암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니클로저 나오면 그냥 짝꿍이면 짝꿍. 섹셔널라이저 골라가시면 됩니다. 이 섹셔널라이저는 문제에서처럼 자,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단 기능이 있는 니클로저 후단에 설치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우리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4번. 고압 배전선로 중간에 승합기를 설치하는 주목적은? 자, 승합기라는 건 말 그대로 앞 전압을 올려주는 기계다 보시면 돼요. 전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수전단은 송전단에서 보낸 전압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L과 뭐 저항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는 거. 그걸 우리 전압 강화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승합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자, 말단에서의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전압이 많이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전압을 다시 올려주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암기할게요.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5번.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자, 내부 이상전압. 우리 이상전압의 종류는 자, 외부 이상전압이 있고 내부 이상전압이 있죠. 외부 이상전압의 대표는 뭐 직경례 또는 뭐 유도례 이런 게 있고, 내부 이상전압은 뭐 차단기 개폐서지 이런 게 대표적인 이상전압입니다. 자, 어찌됐건 내부 이상전압 크기가 가장 큰 거는 항상 여러분께서는 자, C가 문제다 보시면 돼요. C. 그래서 무부하 전류, 충전전류가 C 때문에 생기는 거죠. 차단할 때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암기하겠습니다. 문제 36번. 송전단 전압 161kV, 수전단 전압 155, 상차각 40도, 리액턴스가 49.8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한다면 전송 전력은 약 몇인가? 자, 기호를 써보면 송전단 전압이니까 VS고요. 수전단 전압은 VR. 상차각 얘는 델타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 얘가 X입니다. 그 다음에 전송 전력, 우리 송전 전력, 전송 전력은 똑같죠. P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력 식 한번 써보자고요. P는 X분의 VS VR 사인 델타. 요 공식입니다. 중요해요. 얘가 송전 전력식이자 송전 용량식이자 또는 뭐 안정도식이라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단위가 메가와트입니다. 자, 메가와트가 되려면 여기 송전단 전압 킬로볼트, 수전단 전압 킬로볼트 넣으면 되겠죠. 자, 넣어보면 X 리액턴스가 49.8, 송전단 전압은 161 킬로볼트 넣나겠습니다. 곱하기 수전단 전압 155, 곱하기 사인의 델타 상차각이 40도입니다. 여기서 상차각이 뭐냐도 물어봅니다. 상차각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간의 상차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건 요거를 계산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분수. 자, 위에가 161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 155. 그 다음에 내려와서 49.8 반값 앞으로 가서 곱하기 사인은 여기 있죠. 여기 사인. 거기다가 40도. 가로가 저절로 열렸으니까 닫고 그 다음에 는 해볼게요. 그러면 322.1 2번인가요?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 중요합니다. 전력에서 많이 중요한 공식이니까 별표 5개에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7번. 부하역률이 0.8인 선로의 저항 손실은 0.9인 선로의 저항 손실에 비해서 약 몇 배 정도 되는가? 자, 우리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 저항 손실, 요게 전력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자, 얘는 그럼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의미고,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의 저항 손실을 제가 PL 0.8 요걸 한번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0.9 얘도 코사인 세타가 0.9라는 거죠. 자, 이때의 저항 손실을 PL 여기다 0.9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0.8일 때의 손실 PL 0.8과 0.9일 때의 손실 PL 0.9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자, 이때의 저항 손실은 이때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되냐 물어봤으니까 결국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PL 0.8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물어보는 걸 분자로 만들면 돼. 그래서 PL 0.9분의 PL 0.8 요거를 구하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려면 어찌됐건 전력 손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전력 손실 공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력 손실 공식은 뭐냐면 PL은 자 3상이면 3I 제곱 R이라고 하고 단상이면 2I 제곱 R. 이게 공식입니다. 어쨌든 얘네들을 전류 공식을 넣어서 풀면 우리 PL은 공식이 V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공식도 중요하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필기보다도 실기 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은 전력 손실 물어보는 거니까 전력 손실하고 역률 간의 관계. 자, 손실 PL과는 역률 제곱 세타분의 1. 즉, 역률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우리 PL은 역률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공식을, 아니,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요것처럼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자, 지금 역률이 0.8이잖아요. 손실은 역률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자, 역률이 0.8일 때는 0.8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이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역률이 0.9라는 거는 0.9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죠? 이렇게. 자,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기 눌러도 돼. 이 상태에서.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나가자고요. 자, 번분수. 분수인데 위에 아래 다 분수야. 그럼 어떻게 돼요? 번분수는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갈 거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갈 겁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분모는 0.8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니까 분자는 0.9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올 텐데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분수 위에가 0.9 제곱 밑에가 0.8 제곱 그 다음에 는 하니까 분수죠.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SD 누르면 소유점으로 바뀝니다. 누르면 이렇게 1.26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약 1.27 되나요? 우리 0.8일 때의 손실은 0.9일 때 손실의 약 1.27배가 된다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문제 38번. 증기의 엔탈피란? 자, 38번 문제 암기하겠습니다. 증기 엔탈피라는 거는 증기 1kg의 보유 열량이다. 답은 3번입니다. 암기하겠습니다. 문제 39번. 통신선과 평행인 주파수 60에 3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일선 지락 때문에 영상전류가 100A 흐르고 있다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얘도 기호 써보겠습니다. 자, 60Hz는 주파수 F고요. 그 다음에 영상전류가 했으니까 얘는 지락전류, 영상전류 I0고요. 자, 전자유도전압 뭐 EM 이렇게 할까요? 은 얼마?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자, 조건에 보니까 상호 인덕턴스 기호가 M입니다. 그 다음에 평행 길이 L 준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전력선하고 통신선이 평행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선에 유도전압이 발생할 건데 그 유도전압, 전자유도전압은 얼마 발생하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유도전압 EM은 자, 공식이 마이너스 J 오메가 ML 그 다음에 3I0 이게 공식입니다. 자, 크기만 물어볼 거니까 마이너스 J 이런 거 안 넣어도 돼. 그냥 오메가부터 풀면 됩니다. 오메가 2파이 F죠. 2파이 곱하기 F 주파수가 60. 자, 제가 넣은 거 요게 뭐라고요? 오메가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M은 뭐 있어요? 상호인덕션 쓰니까 0.06. 그 다음에 곱하기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km 당이잖아요. 그러면 평행 길이 곱하기 40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다? 요게 M, 요게 L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 ML. 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I0가 영상전류 100. 자, 요거를 계산기 누르면 되겠네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계산기. 자, 2 시프트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60Hz. 제가 누른 게 오메가입니다. 곱하기. 이제 M 눌러볼게요. 0.06 곱하기 10의 승수 마이너스 3승. 한 칸 앞으로 가서 곱하기 40km. 지금 누른 거 ML 눌렀고요. 곱하기 3 곱하기 100. 다 눌렀나요? 는. 자,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이거 누르면 된다겠죠? SD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유도전압은 271.4. 요건가요? 4번.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전자유도전압 계산식 꼭 암기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네요. 문제 40번. 케이블 단선 사고에 의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정정용량 측정법으로 구하는 경우
건전상의 정정량이 C, 고장점까지의 정정량이 CX, 케이블의 길이가 L일 때 고장점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자, 40번 문제는 여러분이 지중 전솔로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솔로의 고장점 추정 방식이다 보시면 돼. 우리 지중 전솔로 고장점 추정 방식은 뭐 지락 같은 경우는 머레 루프법, 그 다음에 뭐 지락이나 단선이나 단락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펄스 레이더법, 그 다음에 지금처럼 단선 사고에 의한 고장점 추정은 정전용량 측정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여기 지금 여기가 우리 대지예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지중 전선로라는 건 땅 밑으로 전선을 부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케이블을 제가 깔았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이렇게. 케이블을 뭐 한 가닥 까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막 두 가닥, 세 가닥 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세 가닥인데, 기본이 세 가닥인데 그냥 제가 두 가닥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밑에 있는 케이블 여기서 이렇게 단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단선이라는 건 케이블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의 조건이 이겁니다. 자, 우리 여기 케이블 여기 얘 길이가 Lm예요. 그럼 단선이 나왔으니까 끊어졌겠죠. 여기 요만큼의 길이를 L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케이블 길이가 길고 얘는 케이블이 짧죠. 근데 우리 정전 용량이라는 건 케이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에 대한 정정량을 C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에 대한 정정량을 CX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C가 CX보다 클 겁니다. 왜? 길이가 L이 LX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에 이 고장난 점, 이 점을 찾는 겁니다. 이 길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면 간단하게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그냥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 자, 지금 이 그림에 대한 비례식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케이블 전체 길이를 L, 그 다음에 전체 C를 그냥 C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난 길이까지를 LX. 그러면 얘는 선로가 길이가 짧으니까 이 값을 CX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럼 비례식 전체 길이에 대한 C 대 고장난 점, 즉 단선된 이곳까지의 C를 CX. 그러면 C 대 CX가 되겠죠. 자, C라는 건 뭐예요? 전체 길이죠. CX라는 건 뭔데요? 여기 잘라진 요까지 길이 CX, LX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게 비례식이잖아요. 자, 그럼 내항의 곱은 어떻게 돼요? 자, C, X 곱하기 L. 이게 내항의 곱이네요. 이거는 외항이 이거잖아요. C 곱하기 L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LX잖아. 고장난, 몇 메다에도 고장났느냐? 이게 LX입니다. 그럼 LX는 C가 넘어가니까 C분의 CX 곱하기 전체 길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답은 LX는 C분의 CX 곱하기 L입니다. 그걸 보기에서 고르면 C분의 CX니까 3번이죠. 답은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제3회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